네 사람의 서명. 네 사람의 서명은 셜록 홈스 시리즈 가운데에서도 독자적 매력을 지닌 작품이다. 이 소설은 단순한 추리극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욕망과 배신의 이야기를 밀도 있게 엮어낸다. 특히 홈스의 논리적 추론이 활약하는 순간들과 왓슨 박사와 메리 모스턴 사이의 정서적 전개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긴장과 따뜻함을 동시에 선사한다. 문학사적으로 이 작품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기존의 탐정 소설들이 단편적인 미스터리 해명에 그쳤던 것과 달리 하나의 완결된 서사 구조 속에 추리, 모험, 로맨스, 제국주의의 그림자까지 담아냈다는 점이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도 보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식민지 역사와 도덕적 타락, 인간 욕망이 집약된 상징으로 기능하며 홈스는 이 퍼즐을 오직 논리적 사고만으로 풀어낸다. 네 사람의 서명은 특히 보물은 결국 사라지고 남는 것은 사람의 선택과 감정이라는 결말을 통해 탐정소설이 감정과 서사 사유의 무게까지 담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셜록 홈스의 추리기법을 가장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동시에 문학적 완성도 또한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찰과 추리. 네 사람의 서명의 전반부에 나오는 추리 과학에는 관찰과 추리의 경계가 명확히 갈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두 가지 장면이 나온다. 첫째는 홈스가 왓슨이 우체국에 정보를 치러 다녀온 사실을 정확히 알아맞히는 장면이고, 둘째는 왓슨이 건넨 시기를 통해 그의 형에 대해 놀라울 만큼 자세히 추리해내는 장면이다. 왓슨이 우체국에 가서 정보를 친 사실 알아내기. 관찰과 추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겹치는 것 아니냐는 왓슨의 질문에 홈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관찰을 통해 왓슨이 우체국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았고 추리를 통해 정보를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답한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한다. 그가 관찰을 통해 알아낸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다. 첫째, 왓슨의 발등에 황토 흙이 묻어있다. 둘째, 우체국 건너편 도로가 요즘 공사 중이라 흙이 드러나 있다. 셋째, 그 붉은 흙은 그 지역 특유의 것이며 런던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렵다. 넷째, 우체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흙 위를 밟고 지나야 한다. 다섯째, 왓슨의 신발에 묻은 흙과 공사 구간의 흙이 일치한다. 그리고 이 개별 관찰들을 종합한 하나의 결과는 왓슨이 방금 우체국에 다녀왔다라는 일반적 사실이다. 귀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어 홈스는 왓슨이 전보를 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추리했는지 설명한다. 우선 우체국은 편지나 소포를 붙이거나 전보를 치는 곳이다. 그런데 아침 내내 지켜본 바 왓슨은 아무런 편지도 소포도 들고 나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치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홈스는 불가능한 요소를 다 지워버렸을 때 남는 것 하나가 진실임에 틀림없다는 제거법을 사용한 것이다. 왓슨의 시계로 그의 형에 대해 추리하기. 왓슨은 최근 자신의 소유가 된 시계 하나를 홈스에게 건네며 이전 소유자의 성격이나 습관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한다. 이 문제를 푸는 건 홈스조차 불가능할 거라 기대하면서 홈스는 시계의 겉모습과 내부 상태를 유감과 성능 좋은 확대경으로 면밀히 살펴본 뒤 그 시계의 주인에 관해 추리한 내용을 말해준다. 첫째, 덜렁대고 부주의하다. 둘째,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다 털어먹고 한동안 가난하게 살았으며 가끔씩 경제적 여유를 되찾았지만 그 기간을 길지 않았다. 셋째, 말년에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다 돌아가셨다. 그리고 자신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견주어 보고 제일 그럴듯한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이라며 추론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먼저 뚜껑 아래쪽을 보면 두 군데 움푹 들어간 곳이 있을 뿐 아니라 동전이나 열쇠 등 단단한 물건과 같은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것처럼 사방이 온통 긁힌 자국투성인데 50기니씩이나 하는 시계를 그렇게 무관심하게 취급하는 사람은 부주의함에 틀림없다. 또 이렇게 값비싼 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이 다른 면에서도 대단히 풍족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과히 무리한 추정이 아니다. 그러나 시계 뚜껑 안쪽을 확대경으로 살펴보니 영국 전당포업자들이 미세한 핀으로 새겨놓는 티켓 번호가 4개나 보인다. 따라서 왓슨의 형님은 경제적 어려움을 자주 겪었다. 그리고 저당 잡힌 물건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끔씩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태엽 감는 키를 집어넣는 구멍 주위에 긁힌 자국이 무수히 많은데 이는 키를 제대로 꽂아 넣지 못해서 생긴 자국들이다. 정신이 맑은 사람이 이런 자국을 만들어냈을 리 없고 술꾼이 밤에 떨리는 손으로 시계 태엽을 감으면서 남긴 흔적이다. 홈스는 이 추리 과정에서 제일 그럴듯한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 밝혔듯 카추법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시계의 여러가지 개별적인 흔적들을 수집한 다음 이로부터 부주의하다, 알코올 중독이다 등 공통되는 성향을 찾아내는 귀납법도 사용한다. 이 두 장면은 정확하게 관찰하고 관찰된 사실에서 출발해 검증 가능한 논리를 세우는 것, 그것이 셜록 홈스가 말하는 추리 과학이란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